상상을 열심히 하는데도 잠재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복잡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상상을 현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때에만 잠재의식이 바뀔 수 있는데, 상상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상은 시간과 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깊숙이 빠져 사실로 받아들였냐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상상이 현실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채널을 너무 좁게 잡아서 시작부터 나조차 의심하게 될 때입니다. 경제적 결핍에서 해결되고자 로또 당첨이나 아니면 특정 기업의 특정 위치에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채널을 좁게 잡은 때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하면서도 좁은 확률을 생각되거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기나긴 과정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결핍에서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장면을 구상할 때 어느 정도는 채널을 넓히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상태나 조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태,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상태, 혹은 인간관계가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장면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상상을 추상적으로 하라는 말과는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채널이 넓은 상태 중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장면을 뽑아야 합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큰 돈을 가볍게 쓰는 모습도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상상이 현실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흔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것만 중점을 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실에서 그것을 행할 용기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상상의 법칙을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도피처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상 역시도 현실감이 없고 상상을 상상에만 가두고 있는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가장 많이 실패담이 들려오는 것이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상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상상은 새로운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새로운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큰 장애입니다. 그들이 하는 상상은 현실로 받아들이는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신의 형상에 계속 간절히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공허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상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 현실감이 있고 나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던 산길을 처음으로 가보는 일은 낯설고 힘듭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길을 완주하고 나면 내 자체를 따라 희미하게 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는 길은 처음보다 조금 더 익숙해지고 자취 역시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발자취가 계속 쌓이게 될수록 길은 더욱더 뚜렷해지고 다음 여정도 쉬워집니다. 결국 쌓이고 쌓이면 하나의 뚜렷한 길이 완성됩니다. 나의 마음 역시 이것과 비슷합니다. 처음 새로운 느낌이나 새로운 생각을 해보면 어색하고 낯섭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다시 한 번 떠올린다면 처음보다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마음 안에 그 생각으로 이어지는 길의 자체가 뚜렷해집니다. 결국 마음의 하나의 트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소한 일로 한 사람에 대해 원망을 하게 될 때를 예로 들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원망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섭섭함을 느껴 원망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에게 원망이란 감정을 연결하는 일이 어색하고 낯섭니다. 하지만 두 번째의 원망은 처음보다 쉽습니다. 세 번째의 원망은 두 번째보다 쉽습니다.
이렇게 쌓이다 보면 점점 더 원망의 마음 트랙이 뚜렷해져서 그 길을 달려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의 조그만 행동에도 원망과 증오를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의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주인이고 생각이 나의 종이라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된 생각으로 이 마음의 트랙이 완성된다면 그때부터는 주종이 바뀝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원망이란 트랙이 완성된 사람이라면 내가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계속 떠올라 내가 원망하게 만듭니다. 생각에는 관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어 있는 돌을 굴릴 때는 큰 힘이 들지만 한 번 관성이 생긴 돌을 굴리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것처럼 원망이라는 생각에 관성이 생겨버렸다면 저절로 굴러가는 원망에 내가 끌려갑니다. 이렇게 관성이 생겨버린 생각을 멈추는 것은 관성이 생겨 굴러가고 있는 돌을 멈추는 것처럼 큰 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고 끊지 않는다면 나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한정된 마음이라는 곳 안에 원망이라는 부정적인 것이 하나씩 쌓이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상은 단순히 그 마음 안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삶 또한 실제로 불쾌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이 마음의 트랙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또 나의 생각 중 어떤 것이 마음 안에서 트랙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 트랙이 완성되는 즉시 나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 생각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더 이상 개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곳은 긍정적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트랙을 다른 곳으로 돌려놔야만 합니다. 감사한 것들,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남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 가슴을 뛰게 만드는 생각, 진취적인 생각,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계획, 이런 것이 계속 마음의 트랙을 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되고 점점 더 좋은 기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망, 미움, 섭섭했던 일, 두려움, 걱정, 침울함, 아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돌면서 나를 점점 탁하고 좁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황폐화되는 것은 나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현실도 그렇게 변합니다. 이 마음의 트랙을 유심히 살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야만 합니다. 네빌링이 그 확실한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네빌링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관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한 번 잡은 생각은 처음 시작이 어렵지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 저절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성을 가지게 될 때까지만 반복적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침에 마음의 트랙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관성이 있기에 아침에 시작되어 관성이 불어버린 생각은 하루 종일 내 마음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원망으로 시작하면 원망이 계속 돌면서 마음도 저절로 불편해집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쁜 버릇입니다. 두려움은 걱정을 부르고 결국 그 일을 이루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침울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지 않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하루의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계획이라면 상관없지만 그것을 넘어 너무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려다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두려움과 걱정과 침울함의 상태로 이어집니다. 아침의 계획은 추상적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소망이 이루어진 후를 계획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어떤 것을 바꾸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네빌링의 목표 설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전제로 하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 즉 오늘 내야 할 집세와 밀린 공과금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아침 시간에는 풍요롭게 된 것을 전제로 한 생각에 관성의 힘을 부여하는 것이 낫습니다. 혹은 지금 매여 있고 경제적 여건도 좋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침에 내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가지도 못하면서 반복된 일상을 하는 나를 동정하면서 침울해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할지를 계획 세우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아니면 회사의 규모가 커졌다는 전제 아래에서 들어가는 비용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은 네빌링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꿈을 너무 좁히지 말 것. 두 번째는 마음의 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꿈을 너무 좁히게 되면 실제로 상상의 시작부터 나 스스로가 그 꿈에 대해서 진정 이루어질지에 대한 많은 의심이 들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로또 1등 당첨만을 소원으로 담고 상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또 1등 당첨만을 상상하게 되면 과연 내가 당첨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계속 들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완전히 믿지 못하면 잠재의식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차라리 네빌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소원을 확장하는 게 더 좋습니다. 로또 1등보다는 너무나 풍요롭게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관성.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면 계속해서 커져간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평소 부정적인 말버릇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법칙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방향이 맞지 않다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당신이 꼭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